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구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이름은 Multimodality Helps Few-Shot 3D Point Cloud Semantic Segmentation이고 2025년 ICRR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2025년 10월에 게재되었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흐름에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s, Methodology,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의미론적 분할,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은 3차원 공간의 각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객체인지 식별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증강현실과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지도학습 기반 방법들은 대규모의 3D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특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점마다 새로운 정확한 레이블을 할당하는 작업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퓨샷은 소수의 레이블된 샘플만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하고 분할하는 기술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FS-PCS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FS-PCS 연구들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단일 모달리티, 한 종류의 정보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 동기를 찾았습니다. 왼쪽 그림은 기존의 유니모달 방식입니다. 정답 예시인 서포트 데이터와 풀어야 할 문제인 쿼리 데이터 모두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만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멀티모달 방식입니다. 기존 방식처럼 서포트와 쿼리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지만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텍스트와 2D 이미지 정보를 함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라는 클래스를 분할해야 할 때 의자라는 텍스트 정보와 실제 의자의 2D 이미지 정보를 암시적으로 활용해서 분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D 이미지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만 사용이 되고 실제 학습과 추론 시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추가적인 어노테이션 비용이 전혀 없는 코스트 프리 멀티모달 FS-PCS 프레임워크를 이 분야에서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둘째, 다중 모달리티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인 MMFSS를 개발했습니다. 셋째, 이 모델의 핵심 기능인 MCF, MSF, 그리고 TACC라는 3가지 핵심 모듈을 독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각 모듈의 기능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DIS와 스캔넷이라는 대표적인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에서 실험한 결과 기존 최고 성능 소타 모델들을 매우 큰 차이로 능가하면서 제안의 방법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Related Works입니다. 퓨샷 3D 포인트 클라우드 분할 연구는 초기 ATT MPTI 연구에서 서포트 데이터의 레이블을 쿼리 데이터로 전파하는 트랜스덕티브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연구 흐름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서포트 데이터로 만든 기준점인 프로토타입과 쿼리 데이터의 피처 간의 의미적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표현 자체의 학습을 강화를 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려는 연구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연구들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단일 모달리티에 국한되어서 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공통된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3D 분할 연구에서 멀티모달리티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D 이미지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2D와 3D의 피처나 예측 결과를 직접 융합하는 방식 또는 2D, 3D 융합 정보를 3D 모델에 가르치는 지식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정보를 활용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도 분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오픈 보카블러리 연구도 활발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모든 데이터의 레이블이 존재하는 Fully Supervised 환경이나 오픈 보카블러리 환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퓨샷 환경에 멀티 모달리티를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집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이 그림은 제안하는 모델인 MMFSS의 전체 구조입니다. 입력부터 최종까지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모델은 몇 개의 예시 데이터인 서포트 XS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쿼리 XQ 포인트 클라우드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두 입력은 공유된 백본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서 일반적인 3D 특징,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이 특징은 두 개의 분리된 헤드, IF 헤드와 UF 헤드로 전달됩니다. IF는 인터모달 피처 헤드라고 하고요. 이건 2D 이미지의 시각 정보와 정렬되도록 사전 학습된 그 상호 모달 특징 FIQ 그리고 이 FIS를 추출합니다. 이 Q는 쿼리고 S는 서포트입니다. 이 특징은 3D 공간 정보와 2D 텍스처 색상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UF 헤드는 유니모달 피처 헤드이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고유의 3D 기하학적 정보에만 집중하는 단일 모달 특징 이 FQU 그리고 FSU 이렇게 두 가지를 추출을 하고요. FUQ, FUS 이렇게 두 가지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임베딩 단계가 있는데요. 동시에 이 북케이스나 이 아더스와 같은 클래스 이름은 사전 학습된 텍스트 엔코더를 통해서 텍스트 임베딩 이 T라는 벡터 형태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이고요. 그리고 이 MCF 단계로 넘어갑니다. 추출된 특징들을 융합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UF 헤드와 이 IF 헤드 각각에서 나온 서포트 특징 FUS, FUS 그리고 FIS 그리고 정답 마스크, 서포트 마스크 EYS를 사용해서 각 클래스를 대표하는 기준점인 프로토타입을 생성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 프로토타입들과 쿼리 특징 이 FUQ 그리고 FIQ 이 간의 유사도를 각각의 계산을 해서 두 종류의 상관관계 맵인 correlation 이 CU와 CI를 만듭니다. 이 MCF 모듈은 이 두 상관관계 맵을 더해서 다양한 모달리티 정보가 통합된 초기 모달 상관관계 맵 이 C0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기 상관관계 맵 C0는 아직 의미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의 IF 특징 그 FIQ와 텍스트 임베딩 T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의미론적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이 세맨틱 가이던스에서 GQ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쿼리 포인트가 텍스트 의미상의 어떤 클래스에 가까운지를 나타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C0는 K개의 MSF 블록을 순차적으로 통과를 할 겁니다. 각각의 블록은 이 GQ 정보를 확인을 해서 C0를 점진적으로 정제를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적 유사도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의미적 유사도까지 고려를 해서 상관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결과 최종 정제된 상관관계 맵 CK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에서만 작동하는 특별한 보정 과정이 있습니다. 이 TECC라는 단계인데요. 이 퓨샷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편향을 줄이기 위한 모듈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이걸 TACC라고 하고 있고요. 먼저 서포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시멘틱 가이던스 GS를 계산하고
실제 정답, 요 YS와 비교를 해서 이 가이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나타내는 어댑터 인디케이터, 요 감마를 생성하게 됩니다. 어댑터 인디케이터 감마. 이 신뢰도 감마를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디코더를 통과해 나온 예측값 PQ, 이 PQ를 그 쿼리의 시멘틱 가이던스로 보정을 합니다. 요 GQ, 아까 여기서 만들었던 GQ입니다. 이 GQ를 통해서 보정을 하고 이 신뢰도가 높으면 그 정보를 많이 반영을 해주고 낮으면 적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예측, 그러니까 이 프레딕션 PQ, P hat Q 이 프레딕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통해서 MMFSS는 3D 기하학적 정보, 그리고 2D 시각 정보, 그리고 텍스트의 의미 정보를 모두 효과적으로 융합을 해서 정확한 분할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특징 추출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각 특징 추출을 위해서 그 공유 백본과 두 개의 분리된 헤드를 사용할 겁니다. IF 헤드는 2D, 3D 정보를 모두 담는 인터모달 피처를, UF 헤드는 순수 3D 기하 정보만 담는 유니모달 피처를 생성해서 각기 다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텍스트 임베딩은 사전 학습된 LSEG 모델의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이름을 벡터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얻습니다. IF 헤드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본 논문의 저자들은 특별한 사전 학습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목표는 3D 피처가 2D 피처를 모방하도록 학습을 시켜서 2D 이미지가 없는 환경에서도 2D 정보를 암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3D 포인트와 2D 픽셀을 매칭시킵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된 비전 랭귀지 모델로 2D 피처를 추출한 뒤에 매칭된 3D, 2D 피처 쌍 간의 코사인 유사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IF 헤드와 그 백본을 학습시킵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실제 메타 학습 및 추론 시에는 2D 이미지가 전혀 필요 없으면서도 텍스트 임베딩과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이제 강력한 인터모달 피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MCF 모듈은 세 단계로 작동됩니다. 첫 번째로 서포트 데이터로부터 인터모달, 그리고 유니모달 각각의 특징에 대한 전경, 배경, 프로토타입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 쿼리 피처와 각 프로토타입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두 종류의 상관관계 맵 CI, CU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맵을 각각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를 시킨 후에 합산을 해서 다양한 정보가 융합된 하나의 멀티모달 상관관계 맵 C0를 생성합니다. 이 MSF 모듈의 역할은 MCF로 생성된 시각적 상관관계를 텍스트 정보인 의미론적 가이드, 아까 GQ를 이용해서 정제하는 것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시각 정보만으로는 객체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에 이제 언어가 가진 풍부한 의미 정보로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의 상대적 중요도를 각 포인트마다 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최적의 융합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위해서 K개의 MSF 블록을 직렬로 연결을 해서 상관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제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MSF의 상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쿼리의 인터모달 피처와 텍스트 임베딩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세멘틱 가이던스 GQ를 생성합니다. 이는 각 쿼리 포인트가 텍스트 의미상 어떤 클래스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벡터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의 시간 상관관계 CK와 이 의미론적 가이드 GQ를 MLP에 입력해서 이 멀티레이어 프로세서에 이제 입력해서 동적 가중치 WQ를 계산합니다. 이 가중치는 각 포인트마다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세멘틱 가이던스에 곱한 뒤에 현재 상관관계와 더해줍니다.
이 값을 리니어 어텐션과 MLP 레이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제를 해서 다음 블록으로 전달할 상관관계 CK 플러스 1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MSF의 동적 가중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시각화 자료입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열이 텍스트 정보에 대한 가중치 맵이고, 이제 밝을수록 텍스트 정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여기를 먼저 보시면 이 서포트와 쿼리의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 이제 마스크를 보면 여기 이제 이 선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포트는 찬장의 형태, 이렇게 벽에 있는 이렇게 형태인데요. 그래서 쿼리는 이제 이 서 있는 선반, 이런 스탠딩 선반이라서 이 둘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은 이 시각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텍스트 정보가 중요한 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이 선반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객체를 찾아냅니다. 여기 이 텍스처럴 프레딕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이 가중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예측, 이거는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예측으로 이렇게 이쪽에 가중치를 많이 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반면에 이 두 번째 행 여기는 이 서포트와 이 쿼리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책상인데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여기는 잘 찾을 수 있는 형태이죠. 이제 책상의 형태가 유사해서 가중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됩니다. 이것은 시각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TACC 모듈은 테스트 시에만 작동해서 모델의 편향을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퓨전 모델은 적은 수의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된 베이스 클래스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음 보는 노벨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TAC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없이, 그러니까 파라미터 프리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베이스 클래스 편향이 적은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 예측 결과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는 메타 학습 과정에서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편향이 적은 세멘틱 가이던스 GQ를 보정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TACC의 상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 테스트 에피소드마다 서포트 데이터에 대해서 세멘틱 가이던스, GS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예측과 실제 서포트 레이블 YS 간의 IOU를 계산을 합니다. 이 IOU 값이 바로 해당 에피소드에서 세멘틱 가이던스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어댑티브 인디케이터 감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최종 예측 PQ에 이 신뢰도 감마를 가중치로 하는 세멘틱 가이던스 GQ를 더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신뢰도에 따라서 의미 정보의 반영 비중을 조절을 해주고요. 이 신뢰도가 높으면 많이, 그리고 낮으면 적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 시각화 자료는 TACC 모듈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서포트와 쿼리가 있고요. 이 서포트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문을 나타내고 이렇게 마스크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 서포트를 보시면 여기 아랫줄은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마스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이 쿼리를 보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이트보드와 문에다가 마스크를 해놨죠. 그래서 이 IF를 거쳐서 나온 것들의 예측 결과를 보면 베이스 클래스 편향은 적지만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얘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물체에 대한 편향은 적지만 여기 이 문은 정확히 집어냈지만 이 보드는 정확히 집어냈지만 이 디테일들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는 것들, 아직 좀 비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UF 헤드는 디테일은 좋은데 편향으로 인해서 탐지가 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좀 정확하게 더 따내려고 하는데 이런데 더 이제 더 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오탐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을 해서 편향 없이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할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 디폴트가 TACC를 통해서 이 IF 헤드와 UF 헤드를 정확하게 이제
결합을 해서 디테일한 분할 결과를 잘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제 실험은 S3DIS와 스캔넷이라는 대규모 실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스캔넷은 2D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S3DIS는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S3DIS 실험 시에는 스캔넷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평가는 원웨이 원샷부터 투웨이 파이브샷까지 4가지 설정에 대해 진행을 했고요. 평가 지표는 MIOU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소타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S3DIS 데이터셋의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이 표는 본 논문의 모델 MMFSS와 기존 소타 모델들의 성능을 MIOU 점수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웨이와 샷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웨이 원샷은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를 단 하나의 예시 데이터만 보고 학습하는 이제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표의 마지막 행에 있는 이 MMFSS가 모든 설정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원웨이 원샷 설정에서 기존 최고 성능 모델인 코스에그 그거는 이제 평균 47.77의 MIOU를 기록한 반면에 본 논문의 모델은 52.09를 달성을 하면서 약 4.3%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태스크가 더 복잡해지는 이 2way 설정에서 성능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2way는 2개의 새로운 클래스를 동시에 구분해야 하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2way 5샷 설정을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성능 향상 폭이 8.7%에 달합니다. 이 결과는 본 모델이 다중 모델 정보를 활용해서 특히 여러 이제 새로운 클래스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캔넷 데이터셋에서의 결과입니다. 스캔넷은 S3DIS와 달리 2D RGB 이미지를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본 모델의 사전학습 전략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캔넷에서도 S3DIS와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MFSS 모델이 모든 평가 설정에서 일관되게 최고 성능을 달성을 했고요.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어려운 이 2way 원샷 설정을 보면 이전 소타 모델인 코시그는 29.03점인데 이제 본 모델은 39.21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무려 10%나 넘는 이제 압도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결과는 논문의 모델의 우수성이 특정 데이터셋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D 이미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멀티모달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융합하는 저자의 접근 방식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다음은 시각적 결과를 비교하는 정성평가입니다. 첫 번째 행은 소파,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윈도우를 분할하고 있는 예시이고요. 기존 모델인 코세그의 객체의 일부를 놓치거나 이 객체의 일부들을 놓치거나 주변 영역을 분할을 잘 못하는 반면에 이 제자들이 제안하는 MMFSS 모듈은 훨씬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객체의 경계를 분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멀티모달리티 활용이 객체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안한 각 모듈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요 A를 보면 융합 모듈인 MCF와 MSF는 각각 사용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는 그 두 개의 피처 헤드와 TACC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요소를 함께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D를 먼저 보시면 이 D는 각 모달리티의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3D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미지를 추가하고 텍스트까지 추가했을 때 성능이 순간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모달리티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와 G를 통해서 TACC의 동적 보정 방식이 효과적이며 큰 성능 향상에서도 불구하고 계산 복잡도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서 이제 효율적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K는 아까 그 MSF의 레이어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샷의 개수에 따라서 이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SF와 디폴트에 있을 때 이제 원샷과 5샷일 때 성능 비교를 나타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를 요약하자면 FSPCS 분야의 이제 텍스트와 2D 이미지라는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MCF 그리고 MSF, TACC라는 이제 핵심 모듈을 포함하는 MMFSS 모델을 개발해서 다중 모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해냈습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추가적인 어노테이션 비용 없이 이제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통해서 필샷 3D 분할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에 3D 비전 연구에서 그 멀티모달 정보의 중요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향후 연구로는 오디오와 같은 더욱 다양한 모달리티와 융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서도 이제 스도 라벨을 사용해서 가상의 라벨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보정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문과 같이 다양한 모달리티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생성하는 의사 레벨, 그 스도 라벨의 퀄리티를 증진시켜서 최종적으로 모델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성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